아스테라시스의 2025년 1분기 실적 말인데요. 와,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비수기인데도 매출이 67억 원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특히 매출 증가랑 원가율 개선, 이게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네, 흑자 전환 자체는 뭐 의미가 있죠. 근데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아스테라시스가 원래 1분기 비수기에는 좀 비용 구조 때문에 적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67억 매출이 진짜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건지는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가율 21%까지 내려온 거요. 물론 긍정적이긴 한데 경쟁사들 보면 보통 10% 후반대거든요. 아직은 좀 갈 길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죠.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21%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확 좋아진 데는 그 RF 신제품 소모품, 그러니까 팁 마진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게 진짜 컸다고 하더라고요. HIF 장비 쪽은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그건 아마 신제품 쿨소닉 곧 나오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기존 모델 수요가 잠시 좀 줄어든 영향 같아요. 제 생각엔 2분기부터 쿨소닉 영업 시작하면 이 부분은 다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HIF 소모품 카트리지는 워낙 기존에 장비가 많이 깔려 있고 특히 해외 신흥 시장에서 시술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HIFO 신제품 쿨소닉이 과연 시장 기대만큼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기존 제품 수요 감소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제품 대기 수요 때문인지 아니면 경쟁이 심해지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신호는 아닐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죠. 그리고 RF 쪽 성장세가 가파르다고는 하지만 작년 1분기엔 사실상 그쪽 매출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률 수치 자체에 약간 허수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브라질에서 잘 됐다고는 하는데 그게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성공할 거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RF 쿨페이지 성공을 그냥 기저효과로만 보긴 좀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엔 핵심은 역시 기술 차별화예요. 경쟁사들이 쓰는 가스 냉각이나 수냉식이랑 아예 다르거든요. 반도체 이용한 펠티어 소자 직접 냉각 방식이라서요. 이 기술 덕분에 시술할 때 아픈 걸 확 줄였어요. 이게 통증에 민감한 브라질 시장에서 완전 제대로 먹힌 거고 국내에서도 안 아픈 시술로 막 입소문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분기에 이 쿨페이지 유상 소모품, 팁 재주문이 엄청 늘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시술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시술 시간도 한 15분에서 20분? 경쟁 제품 거의 절반인데 가격은 비슷하니까 경쟁력 확실하죠. 통증 줄고 시술 시간 짧아진 거 그건 분명 장점이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이미 딱 자리 잡은 시장을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특히 국내 RF 시장은 아시다시피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해외 실적도 보면 1분기에는 허가 문제 때문에 거의 브라질에만 한정됐었고요. 하반기에 동남아 3개국 허가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계획일 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1분기 이익률 볼 때 그 일회성 비용들 있잖아요. 직원 상여금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 같은 거. 그런 게 반영됐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매출 규모가 커지면 그런 요인들 영향은 줄어들겠지만 그 규모를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다음 도전 과제인 셈이죠. 네, 그래도 해외 성과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HIFU, RF 둘 다 중남미나 동남아 같은 신흥 시장에서 꾸준히 잘 크고 있고요. 말씀하신 동남아 3개국 허가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 목표라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진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기대는 역시 미국 시장 진출이죠. 쿨페이지는 올해 4분기 안에, 쿨소닉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잖아요. 와, 그럼 2026년부터는 진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뛰는 거예요. 네, FDA 승인 일정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건 좀 경계해야 합니다. 쿨페이지 4분기 내라고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늘 있고요. 쿨소닉 같은 경우는 FDA가 추가 임상 요구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 자체가 목표가 될 순 없죠. 가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경쟁이라는 게 상상 이상일 겁니다.
결국 아스테라시스가 그 혁신적인 냉각 기술이라는 무기는 확실히 쥐고 있는데 이걸로 실제 시장, 특히 미국 같은 큰 몰에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을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스테라시스가 그 독자적인 냉각 기술, 통증 감소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머징 시장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2025년 지금 과연 그 기술력이 세계 최대 시장 소비자들한테도 통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혁신 기술이 언제나 시장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아스테라시스의 이 기술적 장점이 앞으로 만날 그 치열한 경쟁 환경, 또 까다로운 규제 장벽, 이런 것들을 잘 넘어서 정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힐지 앞으로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